이게 제가 말하는 상승 1파, 다음에 조정이 끝나고 지지가 되는 와중에 상승 초입에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. 그래서 시가 갭이 7%였지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초반에 잡았으면은 상한가까지도 갈 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.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예비 후보가 퓨리오사 AI를 전격 방문한 데 따라서 AI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, 퓨리오사 AI 관련주 중에 가장 강력했던 종목은 4x4였던 것 같습니다. 금요일까지도 상한가가 나오면서 월요일부터 5연 상한가를 갔습니다. 일주일 내내 조정 한번 받지 않고서 5연상을 갔기 때문에 제가 사면 추격 매수가 될 것 같아서 매매는 못했고, 이게 어디까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조정을 받고 이제 가격이 내려올 텐데, 조정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줄지 모르겠지만 재상승할 때 상승 초기에 진입하는 것을 노려볼까 합니다.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이 5이평선하고도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. 일단은 다음 주에 더 갈지 아니면은 이제 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퓨리오사 AI에 관련된 종목이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, 이 종목은 퓨리오사 AI 지분 보유가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도 연달아서 상한가에 간 종목입니다. 거래대금도 480억, 1000억 원 터뜨리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에 갔고, 또 하나는 DSC 인베스트먼트와 TS 인베스트먼트 종목들은 월요일에 상한가를 가고, 그 뒤에는 갭으로 17% 시가 갭 떴다가 24%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, 얘네들은 후발주가 되겠습니다. TS 인베스트먼트도 퓨리오사 관련된 종목의 후발주가 되겠습니다. 만약에 테마주 매매를 하면은 이런 후발주보다는 주도주를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. 다만 지금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, 그때 다음 상승하는 상승 3파를 잡는 게 보다 더 확률이 높고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끝나는 지지를 확인을 하고 상승 초입에 진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 근데 지지가 뭐 5일선에서 나올지 10일선에서 나올지 20일선에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안 하면 어느 날 뭐가 상한가를 갔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관심 종목에다가 저장을 하는데, 저는 이제 일자별로 상한가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여기 있는 종목을 다 매매하는 건 아니고, 이 중에서 조정이 예쁘게 나오고 다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뭔지를 따로 추려내고 있습니다. 추려내서 매매를 하는데,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전날에도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어제 상 갔던 애들은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옮겨지거든요. 종목이 상한가 간 최신 날짜로 갱신을 해줍니다. 4x4도 계속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올려주고 있습니다. 제일 핫했던 대장 테마는 당연히 그 퓨리오사 AI 테마가 제일 강력했지만, 이 종목은 사실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고요. 그 다음 테마는 홍준표 정치 테마주인데, 경남스틸과 한국선제가 금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테마였습니다. 이번 주에서는 퓨리오사 AI가 제일 강력했다면, 금요일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정치 테마주가 제일 강력했는데, 경남스틸과 한국선제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그래서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4월 4일과 4월 7일 이어서 큰 파동 시세를 줬던 종목이고요. 이때부터 다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오늘 다시 상한가에 간 종목입니다. 분봉 보면은 시가가 갭으로 떠서 바로 가버렸는데, 여기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수평 박스권은 아니라 하락하는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파동이 형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, 그리고 목요일에는 박스의 하단까지 오지 않고 이 박스의 중간 자리에서 끝났고, 금요일 아침에 이 상단 추세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하면서 훅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아침에 이 추세선 상단의 하락 추세선 위에서 이 종목이 뜬 거를 발견하셨으면은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타점이었다. 이게 제가 말하는 상승 1파, 다음에 조정이 끝나고 지지가 되는 와중에 상승 초입에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. 그래서 시가 갭이 7%였지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초반에 잡았으면은 상한가까지도 갈 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. 그리고 한국선제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, 여기서는 22평과 62평이
겹쳐 있는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, 이때까지는 음봉이었잖아요. 이때는 사면은 안 되는 거고, 이렇게 다시 하락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지지 캔들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때 매수를 해도 됐었고, 항상 분봉을 같이 봐야 합니다. 하락 조정이 끝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 하락 추세의 상단을 깨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것도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 박스권 같은 평행선이 형성이 됐고, 이 평행선의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, 이때 샀더라도 위에 우하향하는 62평이나 120평이 있기 때문에 풀 베팅은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때는 내가 사려고 했던 금액의 일부 10%, 20%로 조금씩 들어가고, 하나씩 깰 때마다 좀 추가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살 수가 있겠고, 금요일 아침에는 완전히 이 120평까지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테마주를 매매를 할 때는 뭐 조선주, 방산주, 로봇주라고 해서 그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을 막 사는 게 아니라, 그리고 덜 올랐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제일 센 종목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. 그래서 테마주를 살 때는 항상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하고, 후발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테마주 매매를 하실 때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하거든요. 사실 이것도 테마별로 어떤 테마가 잘 올랐는지 여기 핀업 테마록에서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매일 참고를 하고 있고, 그래서 키움에도 인포스탁이 있긴 하지만 이 시각적으로 히트맵을 그려주는 데 있어서 테마록이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서 이 테마록을 참고하면 오늘의 제일 핫한 테마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블로그에 정리를 하고 있어서 여기 오셔서 어떤 테마가 핫한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번 주 관세 폭탄으로 한바탕 난리친 이후에 이번 주는 무난한 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현재 일본 기준으로는 저번 주 수요일에 2300포인트를 깨는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연달아서 하락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나온 걸로 보이고요. 그래서 현재 우하향하는 22평의 저항에 딱 맞닥뜨린 상태입니다. 22평 저항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.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22평도 뚫고 다음 저항선인 122평을 보러 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. 주봉으로 보면은 현재 이런 박스권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박스의 하단에 3번 정도 닿고 지지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이때 이탈했던 거를 제외를 하고는 수평 추세선을 보면은 예전에도 지지가 됐고 저항을 받았던 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. 현재는 그래도 박스의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박스의 중간 자리까지 거의 도달을 했는데, 중간에 보면은 되게 이평선들이 위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얘네들이 다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평선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일봉으로 봤었을 때는 평선들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완전히 다 거의 역배열 상태였습니다. 지금은 5일선이 11선 돌파하고 올라와 있지만은 이평선 정배열로 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큰 하락 없이 변동성이 작게 그래도 양봉이 4개 정도 나왔는데요. 금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122평선 위에 올라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아직 여기 우상향 하다가 다시 우하향으로 바뀐 62평선이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아직 22평선도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.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62평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전구점에서는 아마 저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62평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750포인트 자리에서는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주식은 항상 대응을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시각각 대응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